2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 대학을 잘 가는 제1법칙을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우리의, 야, 전형이 뭐 있어?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뭐죠? 논술, 그 다음에 뭐 실기, 또 적성, 또 뭐죠? 그 수능 뭐 이렇게 있지. 근데 전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 뭐 학교 생활 잘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니, 말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그 고민의 깊이를 더 많이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엄마하고,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자녀가 충분히 젖어 있고, 오히려 그 담임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보다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이게 한국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생님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선생님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교사나 교육과 관련해서 어쨌든 관련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초중고 다 합쳐서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만큼 있으니까 어쨌든 15만 명이나 뭐 이렇게 15만 명 정도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 많은 선생님들이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처럼 입시 전형을 한 1, 2년만 관계에 대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붕 뜬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거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손을 놓고 한 2, 3년 또는 뭐 많게는 한 5년간 중학교 갔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오셨다고 하면 잘 알 수가 있지 않죠. 또 하나 그걸 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고등학교에 오셨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다 그래서 당장 그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선생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정보를 열심히 탐색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소화해내는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가 않고 이미 고정관념에 그냥 딱 짜여져 있어서 잘 안 바꿔지는 선생님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는 대학을 잘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썼던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그런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이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가천대 입학팀장을 만나서도 영상을 찍고 또는 선생님을 만나서 또 관련된 영상을 찍고 했던 것은 제가 그동안 말했던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신 말은 너무 이상해. 왜냐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또는 이거를 보고 있는 전 입학사정관도 계실 거고 현재 입학사정관도 계실 텐데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명확한 사실은 그렇게 선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얼마 전에 한양대 입학팀장도 어떤 홍보 동영상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이유가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본다라고 홍보 영상까지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봤어.
안 받죠. 안 받지만 그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이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실천만 하면 다 좋은 대학 간다. 얼마 전에 가천대 입학팀장도 그러잖아요. 대표님 얘기처럼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처럼 써놨으면 선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자녀를 대학을 잘 가게 하기 위한 제2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2원칙은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거기 있다고 써 있어? 예, 써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보세요. 없으시다고요?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 그러니까 한두 마디는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만한 대인관계라고 한다고 하면 대인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이 아이가 발표를 잘해요. 또는 질문을 잘해요. 또는 뭔가의 어떤 그 학급회의나 자율회의라고 하나요? 학급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자율활동이죠. 학급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또는 행동특성란에 그런 거를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거에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교복의 뭐 치마 길이를 또는 뭐 바지의 길이를 뭐 2cm를 줄여야 되고 또는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조율을 잘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아니겠어요? 설령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이 아이가 남들은 다 아니라고 했는데 얘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예스라고 하는데 얘만 노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알고 보니까 그 말도 너의 말이 맞더라 이렇게 해서 다른 학생들까지 다 따라왔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그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상황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 주인공 아니에요,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60만 명이나 이렇게 55만 명, 50만 명 이렇게 있지만 그 아이들의 상황이 다 틀리다는 거죠.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딱 하나의 정형화된 폼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좀 전에 얘기처럼 질문이나 토의했거나 발표했거나 또는 모둠 수업에서 어떻게 했거나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능력이고 대인관계 능력인 거죠. 아까처럼 뭐죠? 또 원만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써 있지만 또 하나는 학급 분위기 향상에 뭔가 기여했다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에 뭔 문제가 있었을 때 뭐를 조율을 했다든지 음악 시간에 뭔가를 조율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능력이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뭐 거기에 보면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친구가요. 교장 선생님들도 있고 뭐 일반 선생님도 계시고 뭐 별의별 종류의 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또 대학교 총장도 있습니다. 그 이렇게 친구 보면 그래서 총장 제가 직접 아시는 분이 한 대여섯 분 되시는 거예요. 대여섯 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뭐 그분들한테 저 광고비 필요하니까 광고비 주세요. 이런 영업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주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배짱? 어쨌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중에 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올린 말은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이제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이 올린 글이더라고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꼭 교장 선생님이 올린 것처럼 써 있던데
그것을 이렇게 공유를 한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그런 글이 있어요. 1학년 때는 음악 시간이 있었는데 2학년 때 음악 시간이 없어서 한 여자아이가 남녀공학이에요. 한 여자아이가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스승의 날, 그러니까 이제 준해서 스승의 날은 아니네요. 내일이 스승의 날이니까. 교장 선생님, 저는 음악을 뭐를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2학년 때는 음악 시간이 없어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음악 시간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예쁜 손편지로 이 아이가 써서 교장 선생님 그 문 앞에 이렇게 꽂아놨던 모양, 꽂아놨든 어쨌든 전달을 해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교장 선생님하고 그 멘트 쓸 때 또 어떤 것도 얘기를 했냐면, 교장 선생님 음악실에 뭐 피아노를 새로 놔줘서 고맙고, 뭐가 고맙고, 뭐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깨알 칭찬까지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해놓고 나서, 자기 생각은 2학년 때도 음악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줄 수 없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본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아니, 일단 칭찬을 받아서 기쁘고요. 이 교장 선생님은. 그죠? 이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내가 신경을 써서 어떤 교장 선생은 어쨌든 운영자니까, 학교 관리자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를 한 대를 더 살지, 아니면 뭐를 더 확장을 할지, 이게 다, 어쨌든 교장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그 학생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뭐 그런 고마움도 담은 데다가, 근데 그 아이가 깨알 같은 손편지로, 요즘 잘 애들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깨알 같은 손편지로 이렇게 온 거를 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교육 과정에 있는 전체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봐서 음악 시간을 어떻게 좀 더 넣어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것을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죠. 다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교장 선생님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아리 선생님이나 어찌됐건 그런 분들이 또 각 활동에서 담당 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건데, 교장 선생님은 학생부 기록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것 자체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거기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만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선생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 능력 아니에요? 또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에는 나만이 옳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나하고 지금은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의견을 현재 그 생각에서는 갖고 있을지언정, 어쨌든 우리가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막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좀 어우러져서, 그렇지만 자기를 잃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 또는 대인관계 능력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역량 있는 아이로 평가를 받는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곧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인성도 관계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그래서 대학교에서 뭐 경영학과든 경제학과든 물리학과든 화학과든 신소재공학과든 모든 과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 뭐죠? 우리는 이런 인재를 키웁니다.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반드시 들어가는 말. 그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애를 뽑아야죠. 대학교에서는. 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애가 와야, 그죠? 시험 잘 보는 애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시험만 잘 보면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 없으면 꽝이죠. 얘가 실험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 완전 뭐 천재 아인슈타인이라면 모를까. 그게 설령 아인슈타인도 뭐죠? 상대성 이론인가 뭐 할 때 뭐 누구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단순히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영어까지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다만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은 지금 한국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의사소통 능력과는 또 별개로 내가 대화가 가능한지 여부겠지만 어찌됐건 의사소통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한, 매우 필수적인,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없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가 의사소통 능력이 어떤 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얘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그냥 물론 선생님 말이니까 그래 라고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멘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황 설명도 있을 거고 이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하고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능력이 예를 들면 뭐 어마어마하게 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능력이 얘는 매우 탁월하다.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하다. 그거 참 웃기죠. 왜냐면 얘는 뭐 아부를 그렇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면 얘가 대인관계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써놨다면 아마도 걔가 굉장히 야근회를 오히려 받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 없다의 얘기인 것이지 그것이 꼭 대인관계가 무지야 뭐 너무 탁월해서 막 그걸로 꽉 차 있다 그러면 건국대 자기추천이나 뭐죠? 어쨌든 그런 거를 더 많이 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이 대학을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대학교마다 이게 랭킹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무리 거부를 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 랭킹에 따라 이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교사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 원서를 넣을 때 그죠? 이미 어느 정도 찬 아이들끼리 그 대학은 요런 아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원서를 그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럼 서울대는 왜 5등급짜리가 예를 들어 일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고 5등급짜리가 갈 전형이 뭐 예를 들어 일반 전형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매우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서울대는 이 애들이 학자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대학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강한 대학인 거죠. 아니 서울대학교 설립 목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무진장 타고난 애를 선발하는 게 아니죠. 설령 선발하고 싶어도 이미 다른 역량까지 다 갖춰져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선발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하면 그만한 뭐죠? 역량이 있는 걸로 예전에 제 기억에 구리고인가요? 강의를 갔었는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 이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그 동아리 팀장애가 그렇게 넉살이 좋은 거예요. 걔 지금 대학교 갔으면 한 3학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넉살이 정말로 좋아요. 가만히 그때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요. 선생님을 이겨먹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겨먹는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귀여운 학생, 그러니까 이쁜 학생이에요. 남학생인데 제가 옆에서 보면 이거는 선생님을 완전 갖고 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넉살도 좋고요. 뭐 정말로 탁월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역량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었다면 걔가 근데 성적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기보다는 3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넉살도 근데 저런 능력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완전히 공부 못하는 애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3.6, 7, 8 뭐 이 정도였을 텐데 저 인서울 될까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전통적인 어쨌든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 가고 싶은데 그래서 너가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너 능력이 그렇게만 기록돼 있다면 넌 들어갈 수도 있겠다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거를 이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실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하고도 똑같이 또 이렇게 전달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야 무슨 말도 말까지도 않아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물론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넉살도 좋고 먹도 있고 이런 아이들 아까처럼 제 2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니까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아이하고 집안에서 아빠나 엄마가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남자라면 아빠인 거고 여자라면 엄마잖아요. 그런 대화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가 성질이 매우 급하다 그러면 성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 교육, 그죠? 뭐 전인 교육 이런 것들을 집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의사소통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려면 결국은 이 아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이 자녀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답답해도 속에서 불불 끓을 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 빨리빨리 막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어나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 말을 들어주고 또 내가 들어줬으니까 이 아이도 이제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상대성이니까. 그러면 남 말도 이렇게 경청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화 자체도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법으로 내가 말을 건네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먼저. 그죠? 아이의 뭔가를 아이의 아픈 상처, 예를 들면 아픈 상처라는 건 어제 공부 안 했는데 너 어제 왜 공부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그것을 어쨌든 보듬어 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가만히 생각해 인내가 많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그런 능력들. 그래서 대학을 잘 가게 하는 법칙은 나머지는 뭐 성적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교과도 내신 또 뭐죠? 학생부 종합 그 수능도 그냥 성적. 근데 성적 말고도 이렇게 아이를 잘 가르쳐서라도 대학을 잘 가게 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제가 이렇게 방송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았다 그래서 다 실천하지 못하니까요. 내 자녀만이라도 실천이 가능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4등급, 5등급이어도 좋은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정말로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장담하겠습니다.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만 잘 기르면, 아이만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아이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다 갈 수 못할 만큼의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다. 그것이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학교 선생님이 아까처럼 다양한 이유로 잘 모르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설령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수도 있고 뭐 기간에 꼭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뭐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한 7년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핵심, 코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2원칙,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에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를 더 찍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완벽한 전형은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찍으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완벽한 전형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는 3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